가만히 있어봐. 나는 사람을 동원한 일이 없는데 왜 자꾸 그래 안 했대. 20년 전에 제가 조선의원 때 이 이인재 선배 대통령 후보 나오셨을 때 연설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참 대단했습니다. 단신으로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구가하던 이해창 총재를 결선에 맡겼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솜씨가 옛날에는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 당이 그거 안 해도 된다니까. 그거 안 해도 돼. 그 중간에 말을 끊어버리잖아.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탄핵을 두고 당이 양분이 됐습니다. 당이 갈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남아있는 분들이라도 한마음이 되게 이 자리에서 와서 보니까 비대위원장 비롯한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가 참 고생한다. 지금 당을 살리고 있는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핵분열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한번 갈라졌으면 남아있는 사람이라도 한마음이 돼서 지금 대선에 시간도 없어요. 50여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끼리도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비대위원장님이나 정우택 원내대표 정말 마음고생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속을 해야 됩니다. 단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남은 50여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남은 사람이라도 한마음이 돼서 선거 구도를 짜가야 됩니다. 이번 대선 굉장히 어렵습니다.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바로 세우고 그리고 국민의 냉정한 판단을 우리가 받아야 할지 그 생각을 해요. 기울어진 운동장은 무엇 때문에 운동장이 기울어졌습니까? 탄핵 때문에. 탄핵의 가부를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하게 되면 이 운동장은 계속 기울어집니다. 국민의 냉정을 찾도록 이제는 우리가 진정 국면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잊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선 때문에 이제라도 한마음이 돼서 대선에 나가야지. 대선을 포기하고 어떻게 탄핵 찬반 가지고 계속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대선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외부의 조건은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 좌파가 몰락했습니다. 남미 좌파가 몰락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좌파들은 다 몰락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세계사의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탄핵 광풍으로 좌파 광풍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흐름이 우파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좌파로 올라가고 국민들이 이게 알 데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 트럼프, 중국 시진핑, 일본 아베, 그 다음 러시아의 푸틴,
전부 그런 사람들은 극우극수주의자, 극우극수주의자.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은 극우극수주의자. 자기 나라 이익을 최우선시하죠. 그런 스트롱맨들이 도사리고 있는 우리 국제적인 환경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에 좌파 정부가 등장하면 그 사람들 당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부적인 조건은 좌파가 일어날 수 없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단합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하죠.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또 노무현 이기가 탄생하게 되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그 노무현 이기잖아요. 그게 정권 교체는 아니죠. 노무현 이기에 불과하죠. 그 다음에 안희정 정권이 가서 탄생한다고 하면 그건 노무현 이기죠. 그것도 좌파 정권 노무현 이기. 그럼 그건 정권 교체가 아니죠. 우리나라의 정권 교체는 사람을 중심으로 누가 통치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권 교체의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이익입니까? 그렇지 않거든. 옛날에 노무현 정부가 탄생할 때 김대중 정권의 지지율이 10%도 안 됐어요. 제 아들 비리로 두 아들이 구속되고 한 사람이 불구속 계속됐을 때 그때 김대중 정부 지지율이 10%도 안 됐어요. 근데 그때 노무현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탄생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대북 송금 특검으로 노무현 정부가 탄생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김대중 정부의 5년 업적을 바로 지웠어요. 그렇게 하면서 새 정부를 선언했습니다. 말하자면 내 정권은 김대중 정권 2기가 아니고 노무현 정권이라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음에 우리 자유한국당 출신이나 범우파 보수들이 다 모여서 정권을 만들면 그거는 박근혜 정권이 이익도 아니죠. 새로운 정권입니다. 새로운 정권. 그래서 이러한 좀 인식이 되면 국민들에게 지금 국민들이 갈구하는 것은 스트롱맨입니다. 강한 지도자입니다. 유약하고 소통하고 경청하고 그거 참 좋은 말이죠. 그러면 소통 경청만 하다가 세월 보내는 그런 정권 국민들은 원치 않습니다. 세계가 전부 강한 지도자로 스트롱맨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국제 환경 속에서 누가 다음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배짱일 때 맞짱을 떠야 될까요? 그렇게 하려면 스트롱맨이라고 제가 하방을 했습니다. 중국은 지도자를 뽑을 때 우선 지도자의 첫째 자격이 하방을 내서 실적을 쌓아야 됩니다. 시진핑도 그랬고 아베치도는 다 그랬습니다. 제가 5년 전에 하방을 해서 경상남도를 맡았습니다. 제가 맡았을 때 경상남도의 부채가 1조 3,488억 원. 그런데 그 부채를 땅 한 평 안 팔고 내부 행정개혁과 재정개혁만으로 3년 6개월 만에 부채 제로가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경상남도가 흑자도정을 합니다. 이 흑자도정 시대는 우리나라가 겪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작년 6월 1일에 채무제로를 선포하면서
흑자도중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달라 행자부에 요청했어. 금년 2월에 그 행자부에서 새로운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만 가능한 그래 흑자도중 법령을 해서 경상남도가 유일하게 흑자도중 시대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 경상남도 미래 50년을 열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지난 40년 동안 기계와 조선으로 먹고 살았는데 그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50년 먹고 살 그런 사업으로 항공국가산업단지, 나노국가산업단지,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이 정부에서 4개의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3개를 경상남도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 착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는 앞으로 50년 동안 우리 주민들이 먹고 살 GRDP가 지금보다 2배나 올라가고 거기에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세 번째, 서민복지를 강화했습니다. 저는 복지가 보편적 복지, 좌파에서 말하는 복지, 그건 공산주의 배급이다. 그건 복지제도가 아니다. 제가 4년 동안 경상남도에서 추구한 것은 서민복지.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살고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모아주자. 지원을 해주자. 먹고 살만한 사람한테는 지원 안 해도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자유를 주는 게 복지다. 네? 부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서민한테는 기회를 주는 게 복지다. 그래서 우리는 4년 동안 복지 정책을 그래서 세워봤습니다. 그 무상급식 파동이 있었죠. 무상급식 파동 때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창원에 온 일이 있어요. 내가 그 종편이 25분 동안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내용도 없고 몰라요. 대책도 없고. 그래서 내가 25분 동안 종편이 생방송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문재인 대표가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대표쯤 됐으면 이런 데 올 때는 대책을 갖고 오는 것이다. 그리고 내용을 좀 알고 오는 것이다. 나도 당대표를 해봤는데 나도 문 대표 이전에 당대표를 해봤는데 이런 분쟁의 현장에 갈 때는 대안을 갖고 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와서 쇼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당 의원님들이 초선 의원님들이 키가 주고 있길래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문재인하고 1대1로 토론을 하게 되면 10분 만에 제압할 자신이 있다. 구도를 잘 짜면 우리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파에 단일 후보가 나가고 좌파에 둘이가 나오고 중도에 한 명 나오는 사자구도로 가면 87년 대선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재인, 심상정 두 분은 좌파고 안철수 중도 그리고 우리 우파진이 한 사람만 나가면 이 선거는 이기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당동지 여러분 대신 다 끝나는가 1분에 그런데 우리 한마음이 돼야 됩니다. 한마음이 되고 저는 거기에 바른정당 사람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이혼한 게 아니지 않느냐. 별거하고 있지. 그런데 별거할 때는 서로가 입에 담지 못한 욕을 한다. 그렇지만은 당신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우파진리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한마음이 돼서 대선에 임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동지 여러분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주시면 이번 대선 이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고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